안녕하세요 여러분. 100.7MHz 마포 FM에서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친환경 라디오 에코살롱입니다.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지난 내용이 궁금하시면 팟빵이나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 검색하시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랜만에 콘텐츠 호스트를 맡아서 여전히 떨리는 7개월 차 올리브입니다. 네. 떨려도 잘하니까. 이 너튜버의 짬밥을 유튜브의 바이브를 여기서 한번. 그런 말이 있죠. 레디 투 본. 태어날 때부터 준비되어 있다. 말 많이 하는 건 자신 있긴 합니다. 네. 일주일에 한 번씩 엄마한테 엽서를 보내기 시작한 김라마입니다. 오, 따뜻해. 올리브쌤한테 영감을 받아서 시작했어요. 손편지를 보낸다고 하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도 손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 근데 요즘은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집 막 놀러가고 하지 않으니까 집 주소 모르잖아요. 그래서 집 주소를 아는 우리 엄마한테 보내자. 어쩜. 그래서 엽서 한 장 보내도 얼마인 줄 아세요? 제주도는 모르겠는데 일단 내륙 지역이면 350원. 우편 값은 많이 안 올랐네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집배원들의 그 노고에 비해서 너무 싼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한 통 보냈어요. 지난주에 한 통. 엄마 너무 감동이겠다. 완전 감동이다. 근데 진짜 카땡으로 보내는 내용보다도 더 그냥 별 볼 일 없는 그냥 평범한 내용을 쓰긴 했지만 일단 보내는 데 의의를 뒀죠. 저도 편지 한번 써봐야겠네요. 쌤 말 들으니까. 네, 집에 노는 엽서들 어디 막 여행 가서 사오고 하는 엽서들 많잖아요. 맞아. 소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가족들이랑 저도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는 그 횟수도 되게 많아졌어요. 맞아. 그래서 저도 엄마랑 함께 공유일기 뭐 이런 것도 쓰고 저는 손편지는 이제 조금 이게 자꾸 하나하나 개수별로 따지기엔 저는 좀 그래서 차라리 아예 하나로 같이 쓰다 해가지고 그러면은 편지 여러 개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유일기를 시작했는데 우와.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저는 되게 뭔가 같은 공간에서 살다 보면은 내가 시간을 써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가족과의 시간을 꼭 보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더더욱 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내가 그냥 진짜 열린 마음으로 엄마랑 진짜 당연히 가져야지 가족이니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힐링인 거예요. 저는 가족이 뭔가 되게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게 저한테는 뭔가 딸로서의 노릇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왔는데 그게 진짜 아니라 순수하게 진짜 엄마를 친구로 생각하고 진짜 뭔가 할 말이 있으면 하고 그러는 거를 또 글로 하니까 되게 뭔가 나 스스로도 안정감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힐링됐습니다. 공유일기 너무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러니까. 다들 엄마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군요. 아니에요. 저 진짜 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서로 많이 노력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엄마가 저한테 많이 잘해주셨어요. 저는 맨날 집에 돌아오면 어색하다. 엄마가 나한테 잘해줬어. 맨날 전 집에 들어오면은 방 들어가기 바빠가지고 불효였죠, 불효. 아무튼 네. 그쵸? 이렇게 뭔가 가족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하는 모두의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모두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잠깐만, 너 그냥 건너뛰는 거 아니야?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 묻어가겠습니다. 나중심. 올리브 쌤의 말에 탑승해서 저는 묻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걸 다들 원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시작했던 에코 뉴스가 아니라 에코 슬로우 뉴스 코너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젠 여러 개가 아니라 좀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좀 느린 뉴스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공유드릴 소식은 12월 30일에 보도가 났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를 다시 추진을 하게 됐다는 또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제가 이게 왜 다루고 싶냐고 했냐면 2020년에 그 서울환경영화제에서 설악 사냥의 땅 사람들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상영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설악산 케이블카를 왜 설치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납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이블카를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이 너무 멋져 보이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녹색연합? 네. 근데 이번에 이 보도에서 나왔던 이 사실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경부가 부동의 입장을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러니까 부동의로 해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걸로 했는데 다시 이걸 하게 됨으로써 부동의를 번복할 수가 없게 돼서 결국 조건부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동의를 하든지 어쩔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법이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판결을 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번복을 할 수가 없다는 점. 그래서 양양군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 마을의 지역 경제를 살린다라고 주장했던 케이블카 설치를 이제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 거죠. 결국엔 진행될 것 같다는 게 이 뉴스의 핵심인데 왜 이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않아야 하냐면 이 사냥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내는 그 소음, 아주 작은 소음들이 거기 안에 있는 생물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주는데 근데 이제 논문이나 이런 자료조사에서는 아니다. 별로 이제 소리도 안 시끄럽고 피해 안 간다라고 하지만 그 동물들 입장은 모르는 거잖아요. 동물들 얘기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동물 그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아니다. 사냥은 정말 작은 소리도 되게 들을 수 있는 예민한 동물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케이블카가 문제가 아닌가. 또 설악산 제가 알기로는 되게 뭐라 해야 되죠? 크죠. 보호해야 할 죄송해요.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맞아요. 큰 산이죠. 그렇죠. 큰 산이고 보호해야 할 생물들이 진짜 많은 무슨 특별 그런 관리하는 동물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한번 이렇게 무너뜨리면 다른 산들도 마찬가지로 무너지는 건 진짜 시간 문제여서 제가 좀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예전에 사냥 보호 활동 설악산 그 케이블카 관련된 활동 열심히 한 녹색연합의 공동대표인 박그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 박그림 선생님이 설악산에서 아마 되게 오랜 시간, 십몇 년일 거예요. 몇십 년인가? 그 설악산에서 지내시면서 사냥을 관찰을 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그들의 생태를 관찰해 오시는 역할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냥 보호 활동에 거의 이제 앞장서시는 분인데 그분의 강연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약간 그 다큐멘터리 사진 찍는 작가처럼 다니시면서 사냥의 어떤 그 배설물도 확인을 하고 근데 정말 사냥도 사람처럼이라 하기 좀 그런가? 사냥도 그 자기가 딱 정해놓은 그 장소에서 평생을 살아간대요. 다니던 두루만 다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생기거나 하면 되게 민감하게 그런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면서 그런 강연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감명도 많이 받고 했었는데 아니 왜 그렇게 케이블카가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걸 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조금 더 편하게 설악산을 오르기 위함인가?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약간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어떤 수십만의 어떤 수천만의 생명이 만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떤 다양한 생명들이 피해를 받는 것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인천 사람이고 제가 있던 계양산이라는 그 산이 있어요. 인천에는 되게 큰 산인데. 이게 옛날에 아주 몇십 년 전에 환경단체가 이 계양산 지키기 위해서 되게 큰 노력을 했는데 롯땡이라는 그 회사에서 여기를 이제 놀이공원으로 만들려고 했었대요. 제2의 왓타워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저희 엄마가 그때 어떤 대표 단체 약간 이런 거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아니라 그 주민단체 해가지고 주민단체랑 환경단체가 열심히 협업을 해서 그걸 막았던 거죠. 그거를 듣다 보면은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어요. 왜냐면 계양구가 되게 가난할 때였기 때문에 어쨌든 돈은 필요한데 이 산을 무너뜨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도 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에코 뉴스 코너를 다뤄봤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저희 호스트별 개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부터는 호스트 개인 코너죠. 저번 주부터 생긴 뉴 코너인데요. 오늘 올리브가 준비한 코너 이름은 올리브의 일상 속 제로 웨이스트 챌린지입니다. 와.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상 속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하면서 겪는 다양한 뭐 일상 얘기도 하고 또 사연도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연을 갖고 왔습니다. 좋다. 나중에 청취자 사연도 받을 그러니까요, 당연하죠. 저희가 에코살롱 게시판을 만들어서 네. 최대한 FFM 들으시는 분들이 남기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저의 사연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 아니 뭔 소리야. 네. 안녕하세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올리브 친구 1인입니다.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지 어느덧 1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걸 실천하지 못하고 있어요. 뭔가 시작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제대로는 하고 싶은 마음 아실까요? 2021년에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죄송해요. 아니 목소리가 처음에 성대모사 하다가 점점 올리브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좀 웃겨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네 말씀하세요. 2021년에는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싶어요. 쉽게 시작하는 에코살롱 여러분들만의 팁이 있을까요? 입니다. 사연을 읽기 정말 힘들었는데요. 저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이 협업하고 계신 그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제 평범한 친구 중에 한 명인데.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주변에 널리 이제 보냈어요. 보내면서 받은 하나의 사연인데. 소중한 청취자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뭐 제로웨이스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나서부터 약간 좀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시작하는 어떤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환경 문제면 되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면 약간 숨이 막히어서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옷에 대한 욕구가 이제 어릴 때는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 패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의치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저한테 쉬워서 예를 들어 최근 몇 년에는 겉옷을 거의 안 샀어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하기 쉬운 것부터 접근을 해서 뭐 옷이면 옷 아니면 나는 뭐 채식이다 아니면 나는 플라스틱이다 해서 한 가지를 좀 먼저 정해놓고 해보고 영역을 확장시키면 어떨까. 쉬운 것부터 하자. 맞아. 이것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거 정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4가지가 떠올랐는데요. 멋있다. 제로 웨이스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는 2020년 제 목표 중 하나였어요. 연말이 되고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서 조금 무너지긴 했는데 배달 음식 안 시키기. 시킬 거면 가서 먹자였는데 이제 식당에서 먹기 어려워지면서 조금 시켜 먹긴 했는데 배달만 안 해도 진짜 쓰레기가 많이 줄어요. 맞아요. 특히 족발 보쌈 같은 거 하면은 플라스틱이 한 30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이게 반찬과 소스, 네, 마늘, 소스, 막국수 뭐 진짜 다 나오고 차라리 정말 꼭 시켜야겠다 하면은 그나마 쓰레기가 좀 덜 나오는 류, 피자나 뭐 이런 게 그나마 낫더라고요. 그래서 피클 거절하고. 두 번째는 휴지를 좀 줄였는데 그런 소창 면으로 된 손수건 같은 게 한 3-4장 있어요. 그거를 식탁 옆에 놔두고 그냥 하루에 1-2장씩 쓰고 그냥 그때그때 빨고 양말 빨듯이 하는 것. 휴지 쓰레기가 확실히 줄더라고요. 그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고 세 번째는 가장 큰 쾌감이 느껴졌던 거예요. 만약 여성분이시면 생리컵이나 면생리대로 바꿔보시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쓰레기가 이렇게 나오던 게 안 나오잖아요. 저는 거기서 쾌감이 되게 컸거든요. 내가 거의 쓰레기 봉투 한 반 봉지를 채우던 그런 재활용도 안 되는 그 생리대 쓰레기를 줄이는 게 되게 쾌감이 컸었어요. 면생리대로 바꾸면은 생리통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거든요. 몸에도 되게 좋고 통증이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면생리대. 네. 그래서 저는 면생리대를 쓰다가 생리컵 그래서 2개 이제 같이 하이브리드로 쓰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공대생 느낌. 네, 그러면은 좀 융합 해가지고 그럼 이제 좀 설거지래 그 뭐지 빨래 부담도 좀 덜고. 네 번째 뭐였지? 네 번째 까먹었어요.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근데 너무 유용한 팁들인데요. 죄송해요. 생각났어요. 마지막 네 번째 저 규칙은 이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번에 올리브님도 하셨던 것처럼 내가 만약 텀블러나 컵이 없으면 밖에 나갔을 때 음료수를 아예 안 먹는 것도 방법이다. 맞아. 남들 사 먹는다고 따라가서 같이 사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다 너무 유용한 팁들이어서 감사합니다. 혹시 그러면 드림쌤의 팁은 있을까요? 저요? 팁을 너무 라마쌤이 잘 주셔가지고 내가 독점했나? 네, 완전 독과점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가장 큰 변화가 생리대를 바꿨어요. 원래는 제가 환경에 관심 없을 때는 또 일회용이나 탐폰을 좀 많이 썼거든요, 저는. 쓰다가 이제 생리컵으로 바꿨는데 생리컵이 저한테 좀 안 맞더라고요. 좀 많이 아프고 이래서 최근에는 이제 면생리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좋더라고요. 그렇죠. 눈에 보이죠. 쓰레기가 주는 게. 네. 그리고 저희 가족이 여성 비율이 높거든요. 여동생도 여자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계시고 하는데 다 면생리도 바꿨어요. 네. 에코살롱이 큰 도움을. 저 추천받아야겠다. 네. 다 바꾸셨다고 하더라고요. 좋네요. 청취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됐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오늘의 올리브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코너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에 어떤 에코 뉴스와 그리고 호스트 개인 코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메인 콘텐츠 소개해드릴게요. 에코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메인 콘텐츠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맨날 좋아해. 아주 좋아하는 영화 작은 아씨들입니다. 너무 좋아. 어렸을 때부터 정말 좋아했던 동화책이라고 해야 되나? 동화라고 해야 되나? 이야기이고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작가 지망생인 조아, 배우를 꿈꾸는 매그, 피아노와 그림을 좋아하는 베스와 에이미가 있는데요. 이 옆집 소년 로리가 이제 그들과 함께하면서 이런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내게 되고 이 저마다의 꿈과 사랑을 키워가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좀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 자매들이 고향을 다시 찾게 되고 그곳에서 예전에 그 반짝이던 유년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되는 가슴 따뜻한 영화입니다. 사실 소개를 딱히 할 필요가 없는 게 정말 유명한 소설 원작이기도 했고 하지만 이제 이 책을 읽은 지 좀 꽤 되신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는데 영화를 보면서 조금 저런 장면이 있었구나라고 좀 되새길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약간 이 영화를 보면서 진짜 추억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까 뭔가 저 시절의 추억이 아니라 그냥 내가 어렸을 때의 추억?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각나서 오늘 좀 약간 추억? 가족? 그리고 이웃? 약간 이런 따뜻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좋네요. 올리브다운 주제를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따뜻. 작은 아씨들 하면 사실 캐릭터가 너무나도 매력적인 영화인데요. 베스와 에이미, 조, 매그 이렇게 있는데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최애 캐릭터와 가장 자기가 닮았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을까요? 베스가 약간 연약해가지고 유약해가지고 막내같이 느껴지는데 그쵸? 셋째죠. 네, 영화보다 헷갈렸어요. 저는 저 스스로를 되게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에이미 같다라고 느낄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그냥 에이미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욕구에 되게 충실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타협하기도 하는 면이 좀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이제 로리를 되게 좋아해 왔지만 또 언니를 위해서 그걸 굳이 표현하지는 않았었고 마지막엔 결혼하긴 됐지만 그런 모습들이 약간
되게 뭐라 해야지 정제되지 않은 나의 모습, 사회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 가끔 보여서 약간 얄미우면서도 그 애정이 좀 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향하는 캐릭터는 조세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래요? 가장 매력적인데 끌린다고 해야 되나? 애증이 생긴 건 에이미. 조세핀이가 호불호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모든 캐릭터가 다 사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면이 있어서. 그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캐릭터 재밌더라고요. 캐릭터 보는 재미. 전 에이미가 좋았어요. 에이미. 넷째. 뭔가 자기 욕망에 좀 충실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언니의 책을 불태운 것도 너무 못했어. 제가 약간 보면서 저도 막 화가 나는데 되게 솔직하다. 약간 자기 기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루리한테도 막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막 좋아하는데 내가 그렇게 막 로리가 프로포즈 했을 때 엄청 나는 너 좋아하는데 너 언니의 대체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 좀 앙큼한데 되게 솔직하고 좀 막내다운 모습? 자존심도 있죠. 자존심도 세고 왜 조랑 맨날 싸우는지 알겠어요. 둘 다 그 내 자매 중에 가장 한 성격하는 둘이니까 맨날 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도 은근히 조랑 닮은 면도 있고 둘 다 고집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에이미가 좀 좋았고 사실 성격은 조세핀이가 제일 닮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면도 나쁜 면도 좀 닮은. 물론 다른 점도 되게 많지만 어떤 면이요? 좀 가족한테 헌신적인 점? 저는 조금 불효녀이기 때문에 그런 면은 다른 것 같고 약간 특히 에이미한테 엄청 싸우고 세게 말하고서 후회를 많이 하잖아요. 조가 저랑 되게 비슷했어요. 저도 항상 저도요. 그리고 막 글을 쓰면서 하는 고민들 이런 것도 공감이 많이 갔고 작가로서 고집이 센 점? 약간 그런 면들이 좀 공감이 갔습니다. 볼통쌤은요? 저는 약간 시기적으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영화니까 캐릭터를 약간 성격을 고정해 시키긴 했는데 전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 예를 들어 10대 때는 제가 되게 왈가닥이었어요. 그래서 남자애들이랑 막 그 뛰어다니고 막 나무 타고 실제로 되게 막 그러고 또 글 쓰는 것도 되게 좋아서 막 백일장에서 상 타고 되게 왈가닥으로 좀 리더십 있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약간 점점 좀 약간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한 20대 때는 또 이제 그런 그 에이미처럼 유럽에 가고 싶은 그 열망과 뭔가 자아 실현을 하고 싶지만 하지만 나는 재능이 부족한 것 같아. 막 이랬던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는 또 에이미랑 좀 비슷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한참 뭐 연애랑 이런 또 관심 있을 때는 막 멋부리고 이러면서 약간 허영심이 들면서 큰딸 매그와 같은 또 점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시기별로 조금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던 건가 싶어요. 맞아요. 듣고 보니까 약간 우리 모두한테 조, 매그, 베스, 에이미 다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도 뭔가 한 캐릭터 정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저도 가끔은 이럴 때고 가끔은 에이미고 그러니까 저는 뭐 가장 닮은 건 조 같다고 생각했어요. 에이미는 좀 자기 주장이 강한데 좀 그렇진 않고 베스처럼 뭔가 와 평화 이러지 않는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리고 뭐 매그처럼 뭔가 야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가 뭐 가정으로서 충실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저는 결국 남아있는 게 조니까 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사실 매그였어요. 매그가 뭔가 평범한데 평범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온화하고 배려심도 좀 네, 그것도 그거고 뭔가 결국 이 세상을 뭔가 계속 이 세상의 대다수를 차지해왔던 건 매그 같은 평범한 여성들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리고 그냥 성격 자체도 제가 원하던 약간 성격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뭔가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놀 때도 잘 놀고 춤 잘 추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 리더십 그 맏언니로서의 그런 약간 리더 할 때는 또 리더하고 또 의견 들어줄 때는 들어주고 듣기를 잘하는 여성 같았어요. 그 따뜻한 리더십이 있었던 그렇죠. 그런 걸 좀 닮고 싶어서 그랬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사실 자매 형제가 혹시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여기서? 저는 딸 셋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런 작은 아씨들이나 여자 자매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영화나 소설 같은데 되게 좀 공감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다뤘던 시선으로부터도 좀 여자 자매들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공감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이제 딸 셋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되게 막 투닥거리기도 하고 했지만 되게 재밌었어요. 같이 뭐 연극도 하고 막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영화 보면.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런 자매들끼리 저희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문화 행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럼 집에서 그런 거 같이 연습하고 같이 피아노 치고 노래 부르고 그리고 춤추고 이런 걸 되게 좋아했어요. 저희 세 자매가 좀 약간 그 가무를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처럼 그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항상 춤추고 노래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어릴 때 기억들이 되살아나서 좀 그립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더 공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조랑 에이미의 관계가 저랑 여동생의 관계랑 좀 비슷해가지고 누가 조고 누가 에이미에 가까워요? 제가 조에 가깝고 동생 에이미에 가까워요. 그래서 에이미가 좀 더 현실적이고 이런 부분. 네 맞아요. 그리고 걔 동생도 그림 그리거든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다. 네 성격 안 맞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많이 싸웠는데 꼭 따라오고 싶어 했어요. 그게 되게 공감 갔어요. 그 도중에 막 파티에도 같이 가고 싶어 하고 막 스케이트 탈 때도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 근데 은근히 나 환경 관심 가지니까 걔도 은근히 막 따라하고 막. 아니 진짜 그 동생들은 본능적으로 언니를 좀 따라하고 싶어하는 그래 맞아요. 그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거울같이. 저도 그래요. 저도 언니 있거든요. 올리브 쌤도 그래요? 네, 저도 언니 있었는데 저는 몰랐어요. 있어요. 여기 지금 손절했어요. 저는 몰랐는데 언니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너 왜 이렇게 나를 따라해? 내가 듣는 음악도 다 듣고 뭐 내가 입는 옷도 다 비슷하게 입고 저는 몰랐죠. 내가 따라할 거니까 좀 좋은 거 해. 그래서 나는 나만의 개성이야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면 저도 어렸을 때 언니를 보면서 언니처럼 저렇게 이쁘고 싶다, 언니처럼 저렇게 꾸미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세상이니까 그쵸. 가족이. 내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멋있는 인생 선배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경하지 않았나. 라마 쌤은 혹시 자매 형제 있으세요? 오빠가 있어요. 6살 차이 나는 오빠. 그래서 사실 6살이란 나이 차이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삶의 많은 부분을 같이 하진 못했어요. 제가 이제 걷고 말할 때쯤 좀 인간적으로 대할 때쯤 되면 오빠는 이제 중학생이고 그 맨날 나가서 게임방 다니고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컸을 때는 오빠는 대학교 가고 맨날 외박하고 저는 좀 나이 차이 얼마 안 나는 자매 있는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이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결국 어린 시절의 기억이 지금의 나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저도 어렸을 때 자매 형제라든지 아니면 엄마 아빠와의 그런 추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뭔가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거나 뭐 그럴 때 그때 기억을 살려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런 적 있으셨나요? 약간 퍼뜩 옛날 기억이 스치면서 그때 기억나 엄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혹시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은 엄마는 다 기억을 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나는 기억을 하는 거야. 그게 약간 흉터일 때도 있고 되게 뿌듯한 기억일 때도 있어요. 그걸 나만 기억한다는 게 어쩔 때는 되게 좀 신기한 감정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 좀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래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부모님이 싸웠다거나 그러면은 내 기억엔 결국 남는 어떤 내 유년 시절의 기억에는 굉장히 크게 남는데 가령 그들의 기억에는 별로 기억이 남지 않거나 남게 하고 싶지 않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이런 딸과 부모 이런 거의 입장에 또 따라서 다른 기억 어떤 하나의 기억을 가지고 다른 감정을 가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작은 아씨들도 그래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조의 입장이 많이 투영된 영화기도 해서 그리고 조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게 작은 아씨들이었고 에이미가 생각하는 작은 아씨들은 또 좀 달랐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치열했을 것 같아요. 맞아, 명대사 있잖아요. 결혼이 경제적인 거래가 아니라고는 말하지 마라. 얼마나 멋있어요. 딱 그 지점을 잘 짚어준 대사였고 로릴은 매일
논다. 이렇게 적지 않았을까요? 네. 네, 이렇게 뭔가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작은 아씨들에 있었던 어떤 추억과 유년 시절의 기억을 조금 짚어볼 수 있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작은 아씨들을 통해서 그리고 에코살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앞부분에서 주로 인상 깊었던 장면이라던가 뭐 캐릭터 이런 걸 통해서 추억여행을 해보았다면 이번에는 좀 더 시각을 넓혀서 사회와 이웃이라는 개념 이런 거를 환경과 접목시켜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이웃 저번 주에도 이 내일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이웃과의 그 사이가 좀 멀어진 것 같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거를 이번 작은 아씨들을 통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었던 게 생각해보면 저는 1년 전에 저는 인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뭐 옆집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옆집 주민 얼굴도 아예 몰랐고 버스 기사분한테도 인사를 하면 될 것을 쑥스러워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그냥 지금 습관이에요. 그냥 툭 하면 나오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인사가 저한테 주는 어떤 그런 감정이 정말 특별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뭐 인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이웃들과 어떤 그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요즘의 이웃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도 그 올리브쌤이 이렇게 스크립트에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주셔갖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한참 거슬러 올라갔어요. 맞아. 한참 거슬러 올라갔는데 같은 아파트인데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뭐 아주 어릴 때부터 10대까지는 옆집이랑 다 문을 열어놓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 옆집에 그러니까 그때는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구조가 좀 특이해서 한 층에 3개였나 4개였나 하여튼 2개는 아니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던 좀 작은 아파트였는데 옆집들이 다 밑집 집도 이제 친한 집이 있으면은 또 또래들이 좀 살았어요. 뭐 언니도 있고 뭐 오빠도 있고 그래서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그냥 삶을 그냥 경계가 없이 살았거든요. 맞아요. 그 왜 그랬을까 그때는. 그래서 되게 안정감이 들고 뭐 우리 집에서 좀 동생들이 말 안 듣고 심심해 그러면은 괜히 옆집 가고 언니들 막 이렇게 구경하고 그 집에 있는 뭐 우리 집에는 없는 뭐 비디오라든지 이런 거 가서 보기도 하고 맞아요. 좀 그렇게 지냈는데 왜 요즘에 이제 옆집 아파트 이웃분이랑 인사도 하고 지내긴 하지만 딱 거기까지예요. 안녕하세요. 뭐 그냥 엘리베이터 탔을 때 인사하는 정도지 삶을 나누거나 뭐 밥을 같이 먹거나 이런 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됐는데 좀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아마도 나의 취향이 좀 더 공고해지고 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이 되면서 내가 그때는 나의 취향과 상관없이 그냥 삶을 나눴다면 그리고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관계를. 내 이웃보다는 나는 더 잘 맞는 다른 지역에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이랑 나는 어울리고 싶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랑 접속이 되고 당연히 조금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들면은 뭐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좀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좀 더 물리적 거리라는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보고 싶었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웃들을 만나는 기회는 점점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물리적인 거리가 줄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물리적인 관계가 그렇게 좀 약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지금 결혼하고서 이 아파트에 5년 정도 살고 있는데 복도식 아파트예요. 옛날 아파트여가지고 그래서 내 집이 거의 되게 오랫동안 살고 계세요. 제가 이사 오기 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살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층이랑은 다르게 그리고 약간 전세 때문에 2년, 1년마다 이사 가고 하는 그런 것에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 게 저희 층이 되게 특별하게 오랫동안 살고 계시는 내 집이 이렇게 붙어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 엘리베이터 잘못 내려서 다른 층에 딱 갔는데 너무 삭막한 거예요. 이상하고 여기가 어디지 하고 봤더니
한 층을 먼저 내려서 잘못 왔는데 저희 층만 복도에 화분이 가득해요. 화분이 가득하고 제가 경쟁하듯이 화분을 꺼내서 서로 가지치기 해주고 그래서 저도 복도에 나무를 두 그루 꺼내놨는데 귀여워. 되게 잘 커요. 그래서 되게 잘 자란 나무구나 했는데 어느 날 알고 봤더니 옆집 아주머니들이 저희 집 나무 앞에 모여가지고 세 분이 아이고 새댁 물 좀 주라고 우리가 이 나무 물 주느라 얼마나 바쁜지 아냐면서 가지치기 알아서 해주시고 여기 이제 자르면 되겠다. 그래서 막 처음에는 되게 좀 왜 그러시지? 이러고 막 우리 리모델링 하는데 한번 보자 이러더니 막 저벅저벅 들어와가지고 막 구석구석 보고 가시고 처음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근데 그게 그 라인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정을 나누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점점 적응돼가지고 이제는 뭐 아빠 텃밭에서 난 과일 같은 거 좀 나눠드리고 감자 나눠드리고 저는 되게 좋았어요. 아 이런 게 이웃인가? 그니까 딱 제가 원하는 이웃인데요. 그러니까 라마쌤 얘기 들으니까 생각 좀 그 부분이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 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연결이 되면서 오래 사니까 자주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성이 맺어진 거잖아요. 특별히 의도가 있어서라기보다는. 근데 요즘에는 그 이사를 워낙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을, 내 동네라는 개념이 좀 없어져서 그럴 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진짜 크겠다. 내 집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동네에 살면서 그 동네에 어떤 정이 들고 마을의 분위기에 내가 젖어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제는 그냥 경제적인 주어진 능력에 따라서 그냥 계속 옮겨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정을 붙이기보다는 내 형편에 맞는 보금자리 뭐 이런 조금 그런 개념이 생기지 않을까?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이웃과의 거리도 그렇지만 사실 자연과의 거리도 되게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특히 저는 이럴 때마다 괴리감이 되게 많이 와요. 조금 좀 자극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가끔은 이렇게 특별한 날에 남의 살 좀 먹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요? 남의 살. 네. 남의 살?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거죠. 고기를 먹을 때 이제 그래도 남의 살이 뭐 이럴 때 있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문맥으로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그게 이제 고기라는 말, 양파를 먹고 양파를 다져서 먹는다라고 할 때는 그 양파를 어떻게 손질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는 그냥 고기라는 이름으로 대체를 한다는 게 그 과정을 아예 싹 다 지워버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는 돼지를 먹는다가 아니라 돼지고기를 먹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고기에 좀 더 중점을 두는 이유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이 지우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요새 들어서 아무래도 제가 채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팍 와요. 남의 살을 먹어야지 이런 직접적인 말.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저는 각성을 하기도 해요. 저런 말이 오히려 직접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리가 멀었다는 이런 순간순간들이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약간 내가 자연과 진짜 좀 멀어진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사소해요. 내가 먼 나라로 여행 갈 수 있다라는 거, 뭐 편한 기술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흙을 만질 기회가 많이 없어졌다는. 어렸을 때는 막 손톱 밑에 떼낄 정도로 모래놀이하고 흙 만지고 소꿉놀이. 여러분도 혹시 소꿉놀이 같은 거 해보신 적 있나요? 하죠. 많이 했죠. 아니에요. 다 해봤구나. 네, 다 해봤죠. 이제 이파리 같은 거 돌로 디디껴가지고 맞아. 다 해보는구나. 난 놀이터가 텃밭이었어요. 약간 진짜 탓밭이 아니라 애들끼리 막 선 구역 나눠가지고 여기는 내 구역이니까 내가 여기다가 고추 심고 막 할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상상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근데 이제는 놀이터도 사실은 뭐 건강상의 이유, 그 모래의 어떤 그 미생물인가, 하여튼 박테리아의 문제로 다 우레탄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래서 흙을 만질 일이 거의 없잖아요. 요즘 그 제가 2년째 베란다에 그 텃밭 상자를 키우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징어래. 하지 말아요. 근데 뭔가 꿈틀거리는 게 좀 비슷해요. 오징어를 기르시고 있는 지렁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시도 때도 없이 베란다에 나가서 그 흙을 한 번씩 이렇게 읽어주고
그게 돌아와요. 그래서 그 흙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다고. 맞아. 맞아. 그리고 지렁이 분변토라 그러나 지렁이가 사는 흙이 되게 건강하거든요. 되게 새까맣고 흙이 정말 건강한 게 느껴지거든요. 맞아. 그 흙을 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 우리가 흙에서 되게 멀어져서 살지 않나. 또 아파트 사니까 또 땅에서도 되게 멀고. 맞아. 그럴 때 자연이 정말 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모자란다. 확실히 이제 새 코너가 생긴 만큼 좀 더 이런 시간 배분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갑자기 반성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얘기를 좀 더 다음번에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뭐 사람과 사람 간의 거리, 또 자연과 사람 간의 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슬기로운 덕질 생활 여기서 마무리하고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들 작은 아씨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오늘 올리브쌤이 한 말이 되게 좋았어요. 매그 같은 평범한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도 좀 더 매그를 좋아해봐야겠다. 맞아. 이렇게 끝을 맺어보겠습니다. 뭔가 뺏긴 느낌이 든. 선수 쳤어요. 저는 한 줄평보다는 유화 그림처럼 너무 아름다웠던 장면이 눈에 자꾸 이제 선해가지고 그거를 공유하고 싶었는데 베스가 떠나기 전에 조와 같이 바다에 놀러 가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나는 그냥 썰물처럼 그냥 왔다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중이야 라면서 그냥 죽음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이제 덤덤하게 조랑 얘기를 하는데 그 장면에서 바람이 바다 쪽으로 불면서 모래가 바다 쪽으로 막 이렇게 휩쓸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썰물처럼. 모래가 썰물처럼 바다로 이게 흘러 들어가는 그 장면이 너무 아름다우면서 슬픈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남아서 한 줄평 대신 인상 깊었던 장면을 공유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이 영화 너무 좋아서 또 다시 보라면 볼 수 있을 너무 좋았고요. 특히 그레타 거익을 배우로서도 좋아하는데 감독으로 이 작은 아씨들이랑 고전을 재해석한 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숨겨진 그 여성의 서사를 좀 더 21세기에 맞게 표현했던 게 너무 좋았고 모든 면이 다 좋았지만 저는 뭐 대사를 조금 다시 기억해보고 싶은데 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를 미워하기엔 인생이 너무 짧아. 근데 좋다. 이때가 어떨 때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로리를 이제 자기가 다시 좋아한다라는 깨달았는데 이미 그때는 이제 에이미가 로리랑 결혼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왔을 때 약간 막 서운하기도 하고 미운 마음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야기한 그런 대사였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자매들이나 우리 또 이렇게 여자들끼리 뭐 투닥거릴 때도 있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지만 그러기 인생이 너무 짧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네, 이 영화를 뽑았던 이유가 딱 이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얘기 들으면서 너무 뿌듯했고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았던 장면이 이제 베스가 고비를 무사히 넘기고 나서 이제 가족들을 가만히 지켜보는 그런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의 장면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추억과 그리고 가족 이런 키워드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하고 그냥 너무 익숙해서 넘어갈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은 아씨들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유년 시절의 어떤 가족들과의 정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개인주의가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조금은 한 번쯤은 내가 손해본다 치더라도 한 번쯤은 가족들에게 안녕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 진짜 정말 일상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렇게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었던 과거 나의 이야기조차도 지금 되돌아보면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작은 아씨들이 그래서 성공했죠.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자매 이야기인데. 맞아요. 네, 지금까지 작은 아씨들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올리브, 김남아, 함들을 벌동이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